지금 내 뒤에 고성이가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소리가 툭 끊겨버렸습니다. 박영란은 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박영란은 그냥 웹툰 한 회차 때문에 고성이가 과민하게 굴겠거니 했었는데요. 지은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성이는 말로만 겁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고 늘 사람의 약한 고리를 정확히 잡아채서 그 고리를 당겨버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문제의 시작은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박영나가 업로드 예약해둔 회차가 공개되고 댓글이 몇 분 만에 수십 개씩 달렸습니다. 이거 조응의 여사 사고랑 너무 비슷한데. 김다정 그 사건 아님. 이런 말들이 퍼지기 시작하자마자 고성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성이는 인사도 없이 말했어요. 박영나, 지금 당장 내려. 아니면 김다정도. 지은호도 너 때문에 사라져.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박영나는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영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협박하시는 거면 녹음해도 되죠. 그러자 고성이가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해 녹음해. 너 그거 세상에 내놓는 순간 지은호부터 없어질 테니까. 고성이는 지은호 이름을 말할 때도 망설임이 없었고 그게 박영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지은호는 지금 병원에 있는 걸 박영나가 알고 있었거든요. 한우진 수술 이후 지은호가 병원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김다정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바로 김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다정은 받자마자 한숨부터 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성이가 벌써 움직였죠. 박영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은호 어디 있어요? 지금도 병원이에요? 김다정은 잠깐 말을 고르다가 더 무섭게 말해버렸습니다. 병원은 맞아요. 근데 지은호가 있는 곳이 병원이라고 안전하진 않아요. 고성이는 병원을 자기 집처럼 움직여요. 둘은 거의 뛰다시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부터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한우진은 수술 후 회복 중인데도 눈빛이 지나치게 또렷했고 박성재는 침대 옆에 서서 한우진을 붙잡는 척하면서도 고성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그 가운데서 과일칼을 들고 앉아 있었는데요. 너무 평온한 얼굴로 사과를 깎고 있어서 오히려 이 사람은 지금도 계산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성이 씨, 지은호 어디 있어요? 고성이는 고개도 안 들고 대답했습니다. 지은호? 그의 이야기를 왜 내가 해? 말투는 부드러웠는데요. 그 부드러움이 사람을 밀어내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우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는 똑바로 말해. 지은호 안전해? 한우진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는데도 그 질문 하나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고성이가 한우진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오진아, 너는 회복만 하면 돼. 쓸데없는 감정 소모하지 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우진이 숨을 떨며 받아쳤습니다. 쓸데없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제라도 알아야 할 진실이야. 한우진은 손끝으로 침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지은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나 아버지에게 다 말할 거야.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누구보다 고성이의 정리 방식을 알고 있었거든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고성이에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동자만 조금 차가워졌는데요. 그 차가움이 병실 안의 온도를 훅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고 정보아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정보아는 손에 작은 USB를 쥐고 있었습니다. 김다정 씨 이거요. 제가 그날 들었어요. 조응의 여사 사고 현장에서요. 정보아는 박영나와 눈이 마주치자 먼저 고개를 숙였는데요. 죄책감이 얼굴에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도망치듯 떠났던 거 알아요. 근데 계속 마음이 걸렸어요. 그냥 사고가 아니었어요. 김다정이 USB를 받자 고성이가 처음으로 손을 멈췄습니다. 사과칼이 접시에 닿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보아, 넌 늘 꼭 이 타이밍에 나타나더라. 정보아는 눈을 꾹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제가 싫어요. 근데 지은호가 위험하잖아요. 김다정은 망설이지 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를 꽂는 순간 고성이가 다가와 막으려 했지만 김다정이 한 발 먼저였어요. 스피커에서 흐릿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끝났지. 간 이식도 끝났고. 그럼 지은호 처리해. 이어서 다른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박영나가 그린 거부터 지워. 사람들 눈 돌아가기 전에. 그 음성은 정확히 누구라고 단정할 수 없게 흐려져 있었는데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이가 아니라고 해도 고성이의 사람일 가능성이 너무 높았으니까요. 한우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성재는 무의식적으로 고성이를 바라봤고 고성이는 끝까지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이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너는 듣지 마. 그 말이 한우진을 더 흔들어 버렸습니다. 숨기고 싶은 사람이 늘 하는 말이었거든요. 박영란은 그 자리에서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고성애 씨, 웹툰을 지우면 지은호를 살려요? 지우면 김다정도 살려요? 고성이가 박영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지금 선택권이 있다고 착각하는구나라는 눈빛이었어요. 박영란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우든 안 지우든 고성이는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구나. 결국 고성이가 원하는 건 삭제가 아니라 복종이구나 싶었습니다. 박영나가 흔들리면 김다정도 흔들리고 한우진도 흔들리고 마지막으로 지은호가 고립될 테니까요. 바로 그때 박영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 어딘가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는데요. 후드에 가려 얼굴은 안 보였지만 박영란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가 늘 왼손목에 하던 작은 흉터가 사진에 그대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 아래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영나, 지울래, 지은호를 잃을래. 김다정이 박영나 화면을 보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 지금 당장 내려가요. 한우진이 침대에서 내려오려 하자 박성재가 말렸습니다. 우진아, 너 지금 나가면 쓰러져. 그런데 한우진은 박성재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형, 나 지금 지은호를 모른 척하면 나 평생 못 살아. 한우진은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그만해. 지은호 건드리면 나도 끝까지 갈 거야. 그 순간 고성이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는 얼굴이 아니라 싸움이 시작됐다는 표시 같은 얼굴이었어요. 고성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아, 너는 내가 뭘 걸고 있는지 모르지. 고성이는 한우진에게 상처 주듯 말하지도 않았는데요.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잔인했습니다. 지은호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박영란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김다정과 함께 병실을 뛰쳐나가며 딱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웹툰을 지우는 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지은호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 지은호가 살아있어야 진실도 싸움도 의미가 생기니까요.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영란은 손이 덜덜 떨려도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다가 끊기고 또 끊기고 세 번째에 겨우 연결되는 듯 했는데요. 들려온 건 지은호 목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늦었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박영란은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김다정이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끝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고 박영란은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눈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었고 손에는 누군가가 쥐어준 듯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누나, 나 괜찮아. 근데 고성이가 말했어. 웹툰 지우면 오늘은 살려준대. 박영란은 지은호에게 달려가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은 살려준다. 그 말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오늘을 살려주는 사람은 내일을 담보로 잡는 사람이니까요. 박영란은 지은호 어깨를 붙잡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괜찮아. 지금은 내가 옆에 있어. 김다정도 있고 한우진도 있어. 그러면서도 박영란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고성이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 박영란 휴대폰에 웹툰 알림이 또 떴습니다. 예약 업로드로 걸어둔 다음 회차 티저 이미지가 자동 공개된 겁니다. 하필 그 티저의 마지막 컷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사람을 지우는 건 버튼이 아니라 입막음이다. 박영란은 화면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고성이가 이걸 보면 더 미쳐 날뛸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박영란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를 살리려면 결국 고성이가 두려워하는 걸 세상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고성이가 정말 무서운 건 칼을 들고 뛰어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준다는 말로 숨을 조여온다는 거였는데요. 지하 주차장에서 비틀거리던 지은호가 박영란 앞에 서자 박영란은 안도의 숨이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숨이 끝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목에서 걸렸습니다. 지은호 눈빛이 너무 비어 있었거든요. 살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살아있으라고 허락받은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김다정이 지은호 팔을 붙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서 나왔어? 누가 너를 저쪽으로 데려갔어? 지은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아주 작게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말을 꺼냈는데요. 나한테 계속 같은 질문만 하더라. 박영란가 웹툰을 지울 건지 안 지울 건지. 그거만. 박영란은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람이 위험해 죽을 뻔했는데 끝까지 웹툰 얘기라니요. 박영란은 목소리를 낮추려고 애썼습니다. 지은호, 내가 먼저야. 지금은 일단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숨자. 내 몸 상태도 확인해야 하고. 그러자 지은호가 박영란을 똑바로 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누나, 그 사람들 말투가 너무 익숙했어. 병원 사람들처럼 굴더라. 그 말이 김다정 심장을 먼저 건드렸습니다. 병원 사람들처럼 굴었다는 건 고성이가 이미 안쪽에 손을 뻗어놨다는 뜻이었거든요. 김다정은 지은호를 데리고 응급실 쪽이 아니라 사람이 잘 안 드나드는 상담실 복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박영란도 그 뒤를 바짝 붙었습니다. 셋이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비상계단 앞에 섰을 때 박영란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웹툰 티저 알림이 뜬 겁니다. 박영란은 심장이 내려앉았는데요. 누가 봐도 고성이가 그걸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타이밍에 고성의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박영란은 받지 않으려다 결국 받았습니다. 받지 않으면 더 큰일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고성이는 숨도 안 고르고 말했습니다. 박영란, 너 지금 지은호랑 같이 있지? 질문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박영란은 목소리가 갈라질까봐 혀끝을 깨물고 말했는데요. 그만하세요. 지은호 건드리면 끝까지 가요. 고성이는 그 말에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끝까지 가? 그래. 대신 내가 끝까지 가는 동안 지은호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박영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는 순간 손이 떨렸고요. 김다정이 박영란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고성이는 지금 우리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CCTV든 사람 입이든 이미 연결돼 있어요. 김다정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 2명이 바쁘게 지나가는데 그중 한 명이 셋을 힐끗 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짧고 날카로워서 박영란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알람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외쳤고 의료진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우진 쪽 병동에서 난리난 분위기였습니다. 김다정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우진 씨한테까지. 박영란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고성이는 한우진을 미끼로 쓸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우진이 위험해지면 박성재도 흔들리고 박영나도 흔들리고 결국 지은호도 다시 고립될 테니까요. 지은호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나 때문에 우진이까지 또 지은호 목소리가 떨렸는데요. 박영나는 지은호 어깨를 잡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내 잘못 아니야. 고성이가 만든 판이야. 지금 너는 숨는 게 아니라 살아서 버티는 거야. 박영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웹툰 하나로 여기까지 끌고 온 게 나 맞나? 내가 지은호를 더 위험하게 만든 건가? 그 죄책감이 목을 조여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죠. 김다정은 결심한 표정으로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지금부터 내 말만 따라와. 우리 셋이 같이 있으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지은호가 놀라서 김다정을 쳐다보자 김다정이 숨을 한번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나는 USB 원본을 클라우드에 올릴 거야. 고성이가 빼앗거나 부숴도 상관없게. 그리고 박영나 언니는 사람들 시선을 끌어야 해. 고성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시선이거든. 김다정은 말이 거칠게 나왔지만 눈은 흔들렸습니다. 김다정도 무서웠던 겁니다. 다만 무서워도 멈추면 더 잃을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박영나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사실은 결심이라기보다 포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그때 박성재에게서 박영나에게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박영나는 잠깐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박성재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박영나 씨, 지은호 씨 찾았어요? 박영나가 네, 지금 같이 있어요 라고 하자 박성재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거의 부탁처럼 말했는데요. 그럼 그 애를 병원 밖으로 빼요. 지금 병원 안이 안전하지 않아요. 박영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박성재가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박성재는 늘 고성의 편에 서는 척하며 살아남는 쪽을 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성재가 고성이를 거슬러서라도 지은호를 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성재 씨, 왜 갑자기요? 박성재가 숨을 짧게 들이마시더니 말을 뱉어냈습니다. 엄마가 고성이가 우진이 링거를 바꿔치기 할 뻔했어요. 누가 미리 막았는데 그 누가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 엄마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선택하라는 눈빛이었어요. 우진이를 살리려면 지은호를 내놓으라는. 박영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고성이가 정말 한우진까지 걸었다는 사실이 박영나가 상상한 최악보다 더 최악이었습니다. 김다정도 그 말을 듣고 입술이 하얘졌습니다. 지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이 나 때문에 박영나는 지은호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호,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고성이가 너 죄책감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박영나는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씨는 지금 어디예요? 박성재가 망설이다가 말했는데요. 저는 우진이 옆에 있어요. 근데 오래 못 버텨요. 엄마가 저를 시험하듯이 계속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지은호 씨를 제가 밖으로 빼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박영나는 그 말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박성재가 자기가 미끼가 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찾으러 다니는 속도였습니다. 김다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이야. 박영나는 지은호를 비상계단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셋은 계단을 내려가지 않고 중간층 작은 창고 같은 공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는데요. 바로 그때 지은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은호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김다정이 손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지은호에게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들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받자 익숙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거기 숨은 거 알아?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고성이는 이어서 더 부드럽게, 더 잔인하게 말했는데요. 내가 너를 오늘 살려주면 너는 내일 나한테 뭘 줄 거야? 내 목숨만으로는 부족하잖아. 지은호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고성이가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한우진을 내 편으로 돌려. 박영나 웹툰도 내려. 김다정 입도 닫아. 그러면 너는 살 거야. 김다정이 지은호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사람을 물건처럼 거래하지 마세요. 고성희는 잠깐 웃었습니다. 김다정, 너는 아직도 정의가 사람을 살린다고 믿니? 그리고 고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의는 늘 늦게 와. 늦게 온 정의는 시체 위에서나 빛나지. 김다정은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흔들린 걸 숨기려고 더 단단하게 말했는데요. 늦게 와도 와요. 그래서 당신이 무서운 거잖아요. 당신은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치게 만드는 걸 아니까.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박영나 휴대폰으로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웹툰 플랫폼 담당자 이름으로요. 긴급 신고가 접수되어 콘텐츠 임시 비공개 처리 예정입니다. 박영나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고성이는 협박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움직여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도 병원도 플랫폼도. 박영나는 그 자리에서 손이 굳어가는데도 김다정이 재빨리 노트북을 켰습니다. 김다정은 USB 파일을 여러 갈래로 나눠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지금부터는 빼앗겨도 상관없게 만들 거예요. 고성이는 지우는데 익숙하지만 퍼지는 건 막기 어려워요. 김다정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다정은 겁이 났고 그 겁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다정은 그 겁을 핑계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숨소리가 더 거칠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 엄마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잠깐 빠져나올게요. 지은호 씨를 지하가 아니라 정문으로 빼야 돼요. 지하는 이미 엄마가 장악했어요. 박영나가 물었습니다. 정문이면 너무 눈에 띄잖아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문이에요. 엄마는 늘 조용한 길만 생각해요. 시끄러운 길은 싫어해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손을 쓰는 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박영나는 박성재 말이 이상하게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뒷골목에서 사람을 치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정문에서 소란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박영나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일부러 시선을 만들기로요. 박영나는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지금부터 정문으로 나갈 거야. 무섭겠지만 우리가 제일 밝은 길로 나가면 고성이가 제일 불편해해.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지만 그 고개는 거절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박영나는 지은호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나만 믿으면 돼. 아니, 김다정도 있고 박성재도 있어. 그리고 한우진도 버티고 있어. 셋은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뛰면 더 눈에 띄니 걸음은 빠르되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그런데 중간에 누군가 박영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정보아였습니다. 정보아는 얼굴이 말 그대로 창백했는데요. 서재욱이 잡혔어요. 정보아가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서재욱이 고성의 사람들한테 끌려갔어요. 서재욱이 그 음성 편집한 사람이래요. 고성의 목소리 흉내내는 거 서재욱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쪽 일을 했었거든요. 박영나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USB에 들어있던 목소리가 완전히 고성이 같지는 않았던 이유가 이제야 설명이 됐습니다. 진짜 고성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흉내일 수도 있는 그 애매함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는데요. 고성이는 그 애매함을 무기로 쓴 겁니다. 고성이가 직접 말했는지 아닌지 싸우게 만들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려고요. 김다정이 정보화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서재옥을 어디로 데려갔는데요? 정보화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몰라요. 근데 고성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지은호를 빼면 서재옥은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정보화 목소리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도망친 대가를 남편이 치르고 있어요. 박영란은 정보화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보화가 잘못했냐고 묻는다면 박영란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살려고 도망치기도 하고 도망친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박영란은 다만 말했습니다. 정보화 씨, 지금은 울 시간 없어요. 서재옥을 살리려면 지은호부터 살아야 해요. 지은호가 살아야 우리가 고성이를 붙잡을 줄이 생겨요. 정문 로비에 가까워지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말소리, 안내방송, 발걸음이 섞여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상하게 그게 더 무섭기도 했습니다. 소란 속에서는 비명이 묻히거든요. 박영나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로비 한쪽에서 고성이가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고성이었습니다. 병실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 있나 싶었는데요. 고성이는 박영나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지은호를 봤습니다. 고성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다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호, 추워 보이네. 그 다정함이 너무 역겨워서 지은호가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다정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나올 줄 몰랐네요. 고성이가 김다정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나는 원래 내가 직접 나서는 걸 싫어해. 근데 오늘은 내가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고성이는 다시 박영나를 봤습니다. 박영나 웹툰. 지금 여기서 내리자. 내가 확인할 때까지. 박영나는 심장이 뛰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호를 놓아야 내려요. 고성이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지은호가 지금 내가 정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해? 고성이는 로비 한복판에서 조용히 말했는데요. 그 조용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영란은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키웠습니다. 지은호가 사람이라는 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 박영란은 일부러 휴대폰 화면을 켜서 웹툰 티저, 이미지와 플랫폼, 임시, 비공개 통지를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힐끗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멈칫했습니다. 시선이 생겼습니다. 고성이가 제일 싫어하는 시선이요. 고성이 표정이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깨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박영란은 봤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김다정이 파고들었습니다. 김다정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고성애 씨, 여기서 지은호에게 손 떼면 당신은 끝이에요. 당신이 그동안 조용히 처리한 것들, 조응의 여사 사고까지 전부 사람들이 연결할 거예요. 김다정 말이 끝나자 고성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연결해. 사람들은 늘 재미있는 쪽으로 연결하지. 근데 증거는? 고성이는 아주 여유롭게 묻는 척했는데요. 그 여유가 사실은 경고였습니다. 증거를 흔들어버릴 자신이 있다는 뜻이었죠. 김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 이미 퍼졌어요. 그 한마디가 로비 공기를 갈랐습니다. 고성의 눈이 김다정에게 꽂혔습니다. 김다정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에 올렸고 분산 저장했고 제3자에게도 넘겼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사라져도 자료는 움직여요. 고성이가 그제야 한 박자 늦게 박영나를 봤습니다. 박영나가 숨을 삼켰습니다. 고성이가 다음 수로 뭘 던질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고성이는 의외로 지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호, 너는 내가 누구 편인지 아직도 모르니. 그 말이 지은호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은호는 눈을 내리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나는 내 편이에요. 이제는. 그때 박성재가 로비 반대편에서 나타났습니다. 박성재는 숨이 가쁘게 차 있었고 얼굴은 결심한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고성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고성이가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성재, 너까지? 박성재가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우진이 링거 건드린 거 내가 봤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모른 척하면 나는 평생 엄마 그림자예요. 박성재가 마지막 말을 할 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성재도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도 말했으니 그건 박성재가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박성재에게만 들리게 말했는데요. 너는 내가 지키려는 게 우진이인지 내 양심인지 구분이나 돼? 그 말이 박성재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박성재는 흔들렸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구분 안 돼도 돼요. 둘 다 잃기 싫으니까요. 사람들이 점점 멈춰섰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 작은 원이 생겼습니다. 시선이 모였습니다. 고성이는 그 원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인정하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판을 열겠다는 웃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리고 박영나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박영나, 내가 만든 이야기는 이제 내 손에서 끝나지 않아. 내가 올린 글이 사람을 살릴지 죽일지 그 책임은 내가 져.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은호, 오늘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오늘만 보지 않아. 고성이가 돌아서려는 순간 박영나 휴대폰에 새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발신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지환. 박영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지환은 조응의 여사 장례 이후로 말이 없는 듯 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거든요.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진이 병실로 와요. 고성이가 방금 웃고 나간 이유 알 것 같아요. 박영나가 김다정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김다정도 메시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진이 쪽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지은호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우진이 나 때문에 또 박영나가 지은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은호, 이번엔 내가 같이 가. 내가 우진이한테 직접 말해줘야 해. 내가 도망치지 않는 순간부터 고성이가 흔들려. 넷이 다시 병동으로 뛰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박영나 마음속에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고성이가 로비에서 물러난 건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걸 가져가기 위한 자리 바꿈일 뿐이라는 예감이요. 그리고 더 불길한 건 고성이가 지금까지 쥐고 흔든 사람들 가운데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손이 하나 더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USB 목소리를 만든 서재옥이 끌려갔다면 그를 끌고 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성이가 직접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고성이조차 비치고 있는 윗선이 있을까요?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은호가 박영나에게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누나, 나 진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박영나는 지은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버텨야 해. 내가 버티면 고성이가 처음으로 계산을 틀리게 돼. 김다정도 숨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지은호, 우리 셋이 아직 안 무너졌잖아. 고성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사람들 마음이 한번 붙으면 돈으로도 잘 안 떨어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박영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웹툰 플랫폼에서 온 알림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번호로 온 짧은 문자였는데요. 클라우드, 잘 올렸네. 그런데 내가 올린 파일엔 가장 중요한 10초가 빠져 있어. 박영나 손이 굳었습니다. 김다정이 그 문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성재가 숨을 삼켰고 지은호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10초가 빠져 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우리보다 한 발 앞에서 원본을 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고성이일 수도 있지만 고성이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고성이 한 사람을 잡는 싸움이 아니라 고성의 뒤에 있는 손까지 끌어내는 싸움이 될 거라는 거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이지환이 미친 듯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와요. 우진이 병실이 비었어요. 그 한마디에 박영나 심장이 바닥으로 꺼졌습니다. 한우진이 사라졌다. 고성이가 로비에서 웃고 물러난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